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과 조언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귀가 얇다는 말 혹시 들으세요? 아니면 참 남의 말 안 들어 이런 핀잔을 듣는 편이세요? 어느 쪽이 더 나은 걸까요? 정답은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다입니다. 우리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이제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소신대로 그냥 남의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 뜻대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이 이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을 잘 판단해야 결국 이제 사는 게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참 일이 안 풀린다. 이럴 경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할 때 잘 안 듣거나 안 들어도 될 때 귀를 기울이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히 남들이 하는 조언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 중에서는 이제 가스라이팅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요. 어떤 말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뼈 때리는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은 그야말로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대로 구별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조언인지 가스라이팅인지 구별하려면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첫 번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늘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말에 이제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사실. 그 말이 옳든 옳지 않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실패한 왕들, 역사 속에서 실패한 왕들의 대부분 원인은 이제 그 측근들, 그야말로 이제 간신들의 간언 때문에 제대로 된 정사를 펼치지 못해서 이제 그 왕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왕뿐이겠어요? 기업 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이제 뭐 오른팔, 왼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냥 일반 직장인들, 서민들도 마찬가지죠. 타인의 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봐야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좋지 않은 사람은 곁에 두지 않는 게 가장 최우선. 만약 그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두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옆 팀에서 이제 TF를 새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참여해 달라고 제안이 왔어요. 이제 공동 과제를 하는데 굉장히 그 아이디어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실력 있는 동료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도 되고 공부도 될 것 같아서 거의 이제 거기에 이제 합류하기로 마음 먹고 있을 때 선배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하던 일이나 똑바로 해. 그렇게 프로젝트 한다고 나대면 부장한테, 네 직속 상사 부장한테 찍힌다? 그러면 진급이고 뭐고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정말 진정한 조언으로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뭐 무시해야 되는 걸까요? 맨 처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 선배랑 내가 신뢰관계에 있는가? 이제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는 관계, 믿을 수 있는 견고한 관계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 선배는 과연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너 그러면 부장한테 찍힌다 이러면서 자기도 부장한테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닌 그런 선배다. 그럼 그분의 이야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사람 자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는 상대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전제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그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잘못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미래가 불안해서 이제 투잡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뭐 알아보고 있었어요. 선배에게 나 온라인 쇼핑몰 해볼까? 뭐 이렇게. 아니면 친구가 프로그램 개발자인데 거기라도 같이 해볼까? 퇴근 후에 투잡으로? 이렇게 막 선배한테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일단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요즘 돈이 안 돼서 안 되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 선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위해 뭔가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면 그 선배 얘기를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퇴근하고 뭐 술 마시거나 게임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을 듣고 내 미래를 절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그 조언이냐, 가스라이팅이냐, 판단하는 기준 두 번째는요. 그 조언에 대해서 상대가 책임지는 부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나? 일이라도 있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 명확한 기준이에요, 이것도요. 예를 들어서요. 선배가 이제, 그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야, 넌 진짜, 직접 상사가, 보고서가 참 안 는다. 어떻게 3년 차인데 아직도 이렇게 엉망이냐. 이렇게 볼 때마다 잔소리했어요. 근데 잔소리만 했지, 실제로 하나도 그걸 이제 고치거나 이러는 걸 도와주지 않아요.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전혀 해결 방법에 대한 서포트가 없어요. 비난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무시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책임지거나 도와주지 않으면서 비난만 하는 조언은 진정한 조언이 아닌 걸로 구분하셔도 돼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게 바로 나만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 발표했어요. 내가 김대리인데. 김대리는 말이야. 진짜 프레젠테이션이 안 늘어.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절대 주눅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그 사람한테. 주눅들지 말고. 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배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방법을 찾아야지, 남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그 사람의 얘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두 갈씩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김대리는 너무 서론이 길어서 처음부터 지루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핵심만 찝어갖고 뭐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때? 내가 한번 다음 프레젠테이션 전에는 내가 한번 미리 봐줄까?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선배가 있다. 그럼 진심 어린 조언인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직원들이랑 그렇게 좀 겉돌리지 좀 말고 좀 어울리고 그래. 왜 이렇게 사람이 소심해? 라고 말만 하는 선배는 그야말로 나를 굉장히 이제 아웃사이더, 뭐 그런 외톨박이 이런 걸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술자리에다 일부러 불러다가 좀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조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구분하는 방법 아셨죠?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근거가 정확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충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 내가 보니까 네가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저 옆팀의 마케팅팀의 김 과장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던데 네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한다. 그럼 내가 들었을 때 이건 너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았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다 근거로 치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야, 요즘 너 좀 딴 생각하는 사람처럼 느슨해진 것 같다는 얘기가 돌던데? 뭐 실수한 거 있냐?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래서 누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런 얘기가 좀 있어. 뭐 누군지는 좀 얘기하기 그렇고 묻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말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거나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거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그런 얘기 들으면 찝찝하고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진실된 조언이라기보다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보기가 쉽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만약에 마케팅팀의 김 과장이 한 얘기인데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옮기기가 자기가 일러 바치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내가 보기엔 네가 좀 이렇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상대를 이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상사가 너 지금 니네 동기들에 비해서 지금 제일 이렇게 처진다고 윗분들이 못마땅해 하는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니까. 지금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직장 상사. 이거는 100%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윗분들이 못마땅해 하던데 이렇게 애매한 얘기, 근거가 불충분한 얘기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이걸 나를 위한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졸이고 휘둘리고 막 어떻게 할까 위축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스라이팅인지 정말 진짜 조언인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지 무시하셔도 될지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확인하셔서요.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마음 습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